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종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음성 신호 처리 연구하고 있는 석사 이제 2년차 되는 윤상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내용은 일단 논문 리뷰고요. 듀얼 패스 RNN이라고 긴 약간 시퀀셜 모델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거를 이제 타임 도메인 싱글 채널 스피치 세퍼레이션 태스크에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낸 논문입니다. 목차는 개요를 설명하고 이 듀얼 패스 RNN을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인데 타임 도메인 스피치 세퍼레이션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임 도메인에서 스피치 세퍼레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두 명의 화자가 있을 때 두 명의 화자의 음성이 섞인 믹스처 음성이 존재할 때 그거를 그 각각의 소스, 각 화자에 대한 음성으로 분리해내는 태스크인데 대체로는 이 스피치 세퍼레이션이나 어떤 스피치 프로세싱이든지 STFT 도메인으로 넘겨서 STFT를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겨서 처리를 하고 다시 ISTFT로 다시 웨이브폼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타임 도메인 스피치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STFT로 넘기지 않고 타임 도메인에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 도메인 스피치 세퍼레이션이 다이렉트 리그레션 어프로치랑 어댑티브 프론트엔드 어프로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댑티브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STFT를 이제 다른 어떤 인코더 그리고 ISTFT를 다른 디코더로 이렇게 프론트엔드를 직접 학습을 하는 형식으로 만드는 걸 프론트엔드 어프로치라고 하고, 다이렉트 리그레션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어떤 인코더 디코더 없이 그냥 직방으로 그냥 두 개의 소스를 세퍼레이트 하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다이렉트 리그레션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원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요.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이 된 이 논문이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가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이 된 논문인데, 이거 역시도 세퍼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원디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약간 템포럴 정보를 학습하는 식으로 논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어댑티브 프론트엔드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이렉트 리그레션 어프로치에서도 네. 왼쪽을 인코더로 오른쪽을 디코더로 볼 수도 있나요? 근데 따로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이렉트 어프로치라고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듀얼 패스 RNN을 좀 간략하게 감을 잡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논문에서 굉장히 좀 간단한 네트워크로 긴 시퀀셜 인풋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거를 듀얼 패스 RNN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인풋 시퀀스를 좀 작은 단위로 잘게 자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두 개의 RNN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는데요. 첫 번째가 인트라 청크 RNN이고 두 번째가 인터 청크 RNN입니다. 그래서 인트라 청크 RNN 같은 경우에는 청크 내에서의 정보, 그러니까 로컬한 정보를 학습하고, 그리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인터 청크 RNN에서 청크 간의 정보, 그러니까 글로벌한 정보를 이렇게 각각 학습하는 형식을 띱니다. 그래서 이 인터 청크 RNN 이 블럭을 통해서 어터런스 레벨, 그러니까 발화 전체에 대한 프로세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과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1D CNN이랑 DPRNN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1D CNN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에서 쓰인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1D 컨볼루션을 이제 딜레이티드 팩터를 넣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쌌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정보를 잘 학습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 나왔던 타임 도메인 스피치 세퍼레이션 논문 같은 경우에는 RNN을 썼는데, 그거에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성능으로 나왔던 이 논문이 1D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더 템포럴 정보를 잘 학습해서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티드 팩터가 이제 블럭을 넘어가면서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블럭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리셉티브 필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리셉티브 필드가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DPRNN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리셉티브 필드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히에라르키컬 RNN과 DPRNN이 뭐가 다른가를 좀 비교해 보면 히에라르키컬 RNN 같은 경우에는 이게 NLP에서 히에라르키컬 멀티 스케일 RNN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 봤는데 보니까 이게 워드가 두 개가 있고 이 워드를 합쳐서 이제 프레이즈를 형성한다고 하면은 원래 기존의 RN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들어가는 대로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데 히에라르키컬 멀티 스케일 RNN 같은 경우에는 워드 단위에서 이게 한번 이렇게 그룹핑이 되고 그리고 이 프레이즈 단위에서 이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한번 그룹핑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멀티 스케일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DPRN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크를 쭉 학습하고 청크 안에서 쭉 학습하고 그리고 청크 간에 쭉 학습하는 이런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DPRNN의 네트워크를 좀 개요를 살펴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그멘테이션 단계고 그 다음에 블록 프로세싱 단계고 그 다음에 오버랩 애드 단계가 있는데 이거의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그멘테이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 시퀀셜한 인풋은 L개의 타임 스텝을 가지고요. 그리고 N의 피처 디멘션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단계에서 자르게 되는데 청크 단위로 자르게 되는데 청크의 길이를 K로 하고 호프 사이즈를 P로 해서 오버랩이 되도록 이렇게 청크를 자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 호프 사이즈 P를 K의 반으로 둬서 50% 오버랩이 되도록 형성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랑 마지막 청크에 제로 패딩을 해가지고 모든 W의 모든 샘플이 K 나누기 P 청크에 나타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크를 S개를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N by K의 청크를 S개만큼 뒤로 이렇게 쌓으면 3D 텐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만든 이 텐서를 T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N by K by S의 차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프로세싱 파트가 되는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이 아웃풋 T를 B개의 DPRNN 블럭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블럭에서 이 3D 텐서가 똑같은 쉐이프인데 다른 값을 가지도록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T고 이게 T1과 같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나오고 마지막 나오는 이 TB 플러스 1이 블록 프로세싱의 아웃풋이 됩니다. 그리고 이 DPRNN 블럭 하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인트라 청크 RNN이고 두 번째가 인터 청크 RNN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통과할 때마다 두 개의 RNN을 번갈아서 그리고 블럭을 통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정보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트라 청크 RNN부터 먼저 살펴보면 인트라 청크 RNN은 항상 바이디렉셔널로 RNN을 진행을 하고 TB에 대해서 세컨 디멘션의 RNN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크가 몇 번째인지를 정해놓고 그때의 청크 내의 타임 스텝인 K에 대해서 RNN을 진행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I를 고정해놓고 이 N 곱하기 N by K에 대해서 RNN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B는 RNN 펑션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RNN 펑션을 통과시킨 값들을 S개 청크만큼 다시 쌓아서 나오는 값이 UB가 됩니다. UB는 이제 이 히든 노드 개수 H만큼의 차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H by K by S의 차원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디렉셔널 RNN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UB 값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리니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는데요. 여기서는 인풋 차원과 똑같은 차원으로 다시 맞춰주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히든 유닛 개수에 따라서 H by K by S가 됐던 거를 다시 이 게인과 바이어스를 게인을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다시 N by K by S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G랑 R은 그냥 리스케일링 팩터가 되고 입실론은 뉴메리컬 스테빌리티를 위한 포지티브 넘버인데요. 여기서 뮤랑 시그마가 이제 민과 베리언스가 되는데 민은 3D 텐서의 모든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고 이 베리언스도 3D 텐서 모든 값들에 대해 베리언스를 구하면 되고 이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멀라이제이션 된 이 값에 원래 인풋을 레지듀얼 커넥션을 더해줘서 t hat b라는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아웃풋 t hat b가 다시 인터 청크 RNN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RNN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차원을 고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 차원에 대해서 RNN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S에 대해서 RNN을 진행하는 건데요. 각 청크에서 어떤 타임 스텝을 고정하고 그 타임 스텝에서 모든 청크에 대해서 RNN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 hat b를 이 RNN 펑션을 통과시키고 그거를 이제 청크 내의 타임 스텝인 k개만큼 모아서 다시 만들면 또 여기서도 h by k by s의 디멘션을 갖게 됩니다. h가 여기서 이제 RNN의 히든 유닛 개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시킨 이 t hat b 여기서 통과시킨 값을 다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인트라 청크 RNN이 바이디렉셔널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인터 청크 RNN에서도 바이디렉셔널로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시퀀스 레벨의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있는 과정은 앞선 과정이랑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DPRNN 블럭을 모두 통과시킨 다음에 마지막 아웃풋이 이제 블럭 개수 B 플러스 1번째 이제 값이 되겠죠. 이게 이제 M by K by S 차원의 값이 나올 거고요. 처음 인풋 텐서랑 똑같은 쉐입을 가지고 있는 값이 다른 마지막 값이 나올 텐데요. 이거를 다시 시퀀스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오버랩 매드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 by K by S의 3D 텐서를 청크 간의 50% 오버랩을 해서 다시 시퀀스 아웃풋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K랑 S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인트라 청크 RNN 같은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 랭스가 K고 인터 청크 RNN 같은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 랭스가 S인데 두 개의 더한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K와 S를 구했다고 합니다.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크가 몇 개냐인데 이거는 그냥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거를 다시 K 플러스 S 여기 S 자리에 넣어서 구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제 K가 대충 루트 2L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K도 루트 2L이고 S도 루트 2L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는 장점은 이제 원래 기존에 인풋 랭스는 L이었는데 약간 공간 복잡도가 루트 L로 줄어들면서 좀 더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인데요. 이 DPRNN이 이제 긴 길이를 갖는 시퀀셜 모델링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든지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타임 도메인 오디오 세퍼레이션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기존의 논문이 이제 1D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인코더랑 디코더 파트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1D 컨볼루션 파트만 이제 DPRNN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라미터를 좀 써봤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은 SISDR인데요. SNR을 좀 스케일에 인베리언트하게 만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UPIT라고 써놨는데 이게 소스를 우리가 C개 2개 만약 C가 2개라고 해서 소스를 2개에 대해서 세퍼레이트 된 결과를 뽑았을 때 이게 첫 번째에 속할지 두 번째에 속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퍼뮤테이션을 다 계산해서 트레이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으로 인풋 길이가 이제 4초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4초는 이제 32,000 샘플, 8kHz 샘플링이기 때문에 32,000 샘플입니다. 그거를 이제 인코더 필터 사이즈인 2로 해서 만들면 2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를 2로 해서 넣으면은 2/L이 나오고요. 그거를 이제 DPRNN에서의 피처 디멘션인 N으로 바꿔주는 1x1 컨볼루션 과정이 거쳐집니다. 이거는 약간 2가 256 값을 가지고 N이 64를 갖는데 버틀넥 느낌을 냈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아까 봤던 그 디멘션이랑 익숙한 디멘션인데요. N/N이 들어가서 다시 이거를 이제 소스 개수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L이 들어가서 C/N/L이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1x1 컨볼루션으로 C/2/L이 되고 그거를 다시 1D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으로 C개 소스에 대해서 1/T 시퀀스로 다시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투믹스 데이터셋과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투믹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세퍼레이션 태스크만 진행했고요. 샘플링 레이트는 8kHz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믹스처는 랜덤하게 다른 화자를 정하고 마이너스 5dB에서 5dB 사이로 랜덤 SNR로 믹싱을 했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30시간,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10시간, 테스트 데이터는 5시간입니다. 그리고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세퍼레이션 태스크와 더불어서 각각 세퍼레이트된 스피치에 대해서 리코그니션 테스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6kHz고 약간 울리는 잔향을 준 스피치 시그널을 기본 시그널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똑같이 마이너스 5dB에서 5dB 사이에 랜덤 SNR로 믹싱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결과로 나온 그 믹스처에서 또 노이즈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dB 사이의 노이즈를 추가를 했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200시간,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10시간이라고 나와 있었고 테스트 데이터는 값이 안 나와 있어서 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100의 폭의 러닝 레이트는 2의 마이너스 3승으로 했고요. 얼리 스타핑을 썼고 옵티마이저로 아담을 썼고 그레디언트 클래핑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인데요. 이 첫 번째 표는 이게 TCN이라고 되어 있는 게 템포럴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 베이스라인 논문이고 DPRNN이 이제 제안한 논문인데요. 거기서는 제일 잘 나온 성능이 윈도우 사이즈를 16 샘플로 했을 때가 가장 잘 나왔는데 그때가 15.2dB, SISNRI가 15.2dB, SDRI가 15.5dB가 나왔는데 같은 윈도우 사이즈를 했을 때 15.9dB, 16.1dB로 더 좋은 성능을 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더 낮추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윈도우를 제일 작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네트워크랑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제일 잘 나온 게 이거 풀커넥스트 네트워크가 18.4의 SDRI를 가졌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면서 20배나 더 작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SISNR도 재고 이제 월드 에러 레이트라고 해서 WER이 이제 단어에 에러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 노이즈 프리 리버버런트 스피치가 이제 정답 리버버런트한 스피치의 월드 에러 레이트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나쁘지만 TCN을 이용한 네트워크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냈고요. SISNR도 역시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연구에서는 DPRNN을 이용해서 싱글 채널에서 타임 도메인 오디오 세퍼레이션을 진행을 해봤고요. 1D 컨볼루션 모듈을 DPRNN 모듈로 바꿔서 20배나 적은 모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타 퍼포먼스를 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버런트 스피치에 노이즈까지 더했는 그런 어쿠스틱한 컨디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DPRNN이
긴 시퀀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나 태스크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바쁘게 설명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셨거나 하는 부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사실 인트라 청크 RNA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인터 청크 방식을 그냥 딱 홉사이즈를 제로라고 생각했을 때 홉사이즈가 제로고 시프트를 2초씩 한다고 하면은 10초의 오디오가 있을 때 그 0초, 2초, 4초, 6초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넣고 1초, 3초, 5초들을 하나로 넣어 인풋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잘 되지라는 생각이 의문이 되게 많이 드는데 사실 이게 띄엄띄엄 있는 것들 하나로 인풋을 넣어가지고 넣는 방식이 될 텐데 근데 인트라 청크 RNN에서 학습을 하면서 여기서 인트라 청크 내에서의 정보를 학습한 다음에 인터 청크로 들어가는 거라 표 사이즈만 이렇게 띄어서 넣는 거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블럭을 여러 개 썼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내부를 먼저 학습하고 타임별로 진행했다가 채널별로 진행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게 지금 네모란 게 왼쪽에 TD라고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정은 지금면 지을 수 있잖아요. 네. XY G가 뭔가요? 이 n이 이제 피처 디멘션이 되고요. k가 청크 사이즈를 뜻하고요. 그리고 s가 청크 개수만큼 이렇게 쌓으니까 s가 청크 개수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결국 소리잖아요. 네네. 그럼 소리면은 이제 타임 바이 앰플리튜드로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이게 7페이지가 근데 여기서 사실 인풋으로 넣는 게 그냥 타임 시그널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세퍼레이션 네트워크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데 인풋으로 들어오는 시그널은 1/t인데 여기 인코딩 과정이 있습니다. 인코딩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차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네, 여기 사실 이 L이 프레임 개수를 뜻하고 이제 이게 피처 디멘션이 되는데 여기서 N으로 바뀌긴 하지만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듀얼 패스 RNN의 인풋이 지금 텐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는 지금 네. 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이 n/l을 여기 세그멘테이션 파트에서 3D 텐서로 다시 만듭니다. RNN을 앞쪽에서 저렇게 텐서로 바꿔준다. 네. 저기서 S가 결국 저 EP by N 글락의 개수로 가도 되는 거죠. EP by n?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저 점선 네모에 있는 네. 저 EP by N짜리의 그 세그멘테이션 하나하나를 다 S층으로 지금 쌓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 뒤로 쌓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딱 밀어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텐서처럼 만들어내는 네, 거예요. 네. 결국 T랑 S 둘 다 타임 도메인에 대한 신호아니에요? 왜 투자하시지? 네. 청크 간의 정보를 학습한다 해서 글로벌한 정보를 학습하는. 근데 하나의 청구가 여기도 있고 오버랩 되는 게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좀 타임 도메인에 대한 거죠. 이쪽으로 줄 목대도 좀 다운 청구가 나오는 거죠. 저도 궁금한
궁금한 게 지금 네. 여기서 RNN에 듀얼 패스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네. 듀얼 패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 듀얼 패스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쪽 방향으로도 하고 이쪽 방향으로도 하니까 그러면 방향이 두 개다. 네. 듀얼 패스다. 양방향 듀얼 패스. 그래서 듀얼 패스가 아닌가. 그거 지금 시리얼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웃풋이 다시 다른 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게 듀얼 패스하고 동시에 시뮬테니어스기가 아니고 시리얼로 네. 7페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보통 시계열에서 하나의 지금 뭐 단위가 청크니까 청크로 이야기를 하면은 네. 하나의 청크를 저렇게 오버랩해서 만드는 이유가 결국 어떻게 보면 샘플수를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 오버랩을 하지 않고 뽑으면은 뭐 10개 나올 거 오버랩을 뽑으면은 15개, 20개씩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과정은 다시 이거를 하나의 샘플로 합하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샘플수가 충분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이슈가 없었나요? 근데 오버랩을 제가 알기로 오버랩을 하는 이유는 샘플 수를 늘리는 거는 예, 네네. 저 오버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원래 오버랩을 하고 이렇게 청크로 나눠서 하는 거는 이제 청크를 뒤로 쌓으면서 이제 어터넌스 전체를 이렇게 짧은 단위로 나눈 거를 뒤로도 학습할 수 있다. 이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쭉 놓으면은 이거 긴 기간을 전체를 RNN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프레임 단위로 할 텐데 그걸 뒤로 쌓아서 뒤로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러면 저 하나의 프레임, MI앱이라는 저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저 그 오른쪽에 있는 텐서를 만들고 저게 네트워크하고 한 번 통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비교 래퍼 논문의 그 원디멘션 같은 경우는 저게 청크별로 지금 원디멘션이 들어가니까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이게 L이 프레임 하나가 아니고요. 전체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시그널을 여기 이 원디 컨볼루션 파트에서 윈도우 사이즈 2로 해서 이렇게 필터링해서 프레임 단위로 만든 게 이제 L이 되는 건데 그래서 프레임 개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L이 근데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가 2라서 거의 전체 어터런스의 길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긴 시퀀스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겠다. 그 오디오에서 데이터에서 가장 긴 시간이 아까 봤을 때 17페이지 4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긴 게 아니고 그냥 4초라고 고정을 한 거예요. 4초라고 인풋이 4초라고 했나? 네. 그럼 뒤에 더 긴 시간이 인풋이 있었어요. 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실 논문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다 4초에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4초로 넘어가면은 4초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거를 뒤에 제로 패딩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그냥 이어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긴 시간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4초도 사실 짧은 샘플 단위로 보면 뭐 긴 샘플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샘플로 봤을 때 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반복 그 RNN을 반복을 블럭 몇번 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D가 블럭 수예요. 그래서 6번 반복. 혹시 래퍼 그러니까 원디는 블럭을 저게 그 오프셋 둬서 지금 블럭하고 있잖아요. 네. 저건 블럭 몇 개인지 알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블럭을 쌓고 이걸 또 반복하거든요. 이게 몇 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디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충 4개 그거를 6번 반복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은 텍스트 사이즈는 결국 오른쪽이나 왼쪽이랑 비슷한 게 되겠네요. 6번 반복을 하셨어요. 텍스트 사이즈. 그러니까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는 횟수, 그러니까 그 동일한 구조를 통과하는 횟수가
야. 6곡, 오른쪽도 왼쪽도 6개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대략 이제 6개가 되니까 이제 비슷한 느낌. 네, 대략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네. 펜서에서 지금 듀얼 패스가 인트라랑 인터가 이거를 X축이고 그다음에 X축, Y축을 뭐 팩스시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Z축은 팩스 안 시키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접근인 건가? 그러니까 세 축에서 두 축을 지금 팩스시켜가지고 통과시킨 게 듀얼 패스면은 네. 나머지 축 하나도 고정을 시켜서 패스를 통과시켰을 때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해봤는데요. 논리적으로는 사실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디멘션은 그 피처 디멘션이라 그거를 시간적 정보로 학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냥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이 무대를 써서 연구 연장하시는 거예요? 스피치 세퍼레이션을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네, 계속 봤는데 지금 진짜 주 단위로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보셨으면 혹시 아우로브 메모리 같은 거 그냥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돌려보긴 했는데요. 메모리가 부족은 안 뜨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5일 넘게 걸리고. 꼭 이제 서버에서 돌리실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 자체 메모리가 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까 타임 샘플만 해도 32000 포인트에다가 디멘전을 그렇게 3D로 물론 인코딩 해서 들어가겠지만 네트워크 자체도 작은 네트워크가 아니고 네. 그 사이즈가 되게 크면은 제가 지금 메파 데이터를 넣었는데 계속 아우로브 메모리가 떠가지고 그거를 해결 중에 있어서 혹시나 이거 서버에서 돌렸을 때는 네. 하드웨어 파워니까 GPU는 하나만 썼는데. 그러면은 프로세싱 할 때 쓴 GPU는 GPU 하나 메모리 거잖아요. 네. 괜찮아. 그러면은 들어가. 정도 저거 듀얼 패스 아래는 6개는 GPU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작나요? 그래요? 다음에는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